군대를 전역할 때쯤 되니까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저희 군대 이제 선임들이 이제 전역을 하고 뭘 하는지를 가만히 봤더니 학교에 바로 복학하는 선배도 많이 있었지만 해외로 나가는 선임들 많았어요. 배낭여행을 가거나 어학연수 가거나 워킹홀리데이를 가거나 이러면서 이제 외국 경험 해보고 싶어서 나가는 선배들의 모습을 보고 나도 외국 생활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호주로 워킹홀리데이를 떠나게 됩니다. 근데 제가 가기 전에 한 가지 직업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스킨스쿠버 강사 자격증을 제가 갖고 있거든요. 왜냐면 동아리 활동을 그걸 했어요. 스킨스쿠버 동아리 활동을 대학교 때 해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우리 육지에서만 살잖아요. 이제 물 속에서 이제 이렇게 지구의 70%가 물인데 물속을 경험해보고 싶다 해서 이제 스쿠버 강사까지 따게 됐는데 호주로 날아가서 이제 호주 바닷속도 경험하고 호주에서 이제 거기서 친구도 사귀어서 외국인들과 같이 또 어울리면서 지내고 이렇게 1년을 있어 보니까 너무 행복한 거 한국으로 가기가 싫더라고요. 계속 여기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호주에서 앞에 6개월 동안 돈을 모았어요. 제가 한 푼도 안 들고 갔거든요. 그래서 앞에 6개월 동안 제가 열심히 돈을 모아서 2,300만 원을 모았어요. 그리고 뒤에 6개월 동안 그 돈을 다 쓰면서 놀자 이게 제 플랜이었습니다. 앞에 6개월은 힘들었겠죠? 하지만 뒤에 6개월은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있었고 시간이 있잖아요. 일을 그만뒀으니까 돈이 있고 시간이 있고 저를 터치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혼자 갔으니까. 그 6개월만큼은 굉장히 자유로웠어요. 와, 사람이 돈이 있고 시간이 있고 나에게 자유가 주어지면 이렇게 행복하구나를 제가 비록 짧은 6개월이지만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돌아올 시간이 점점 다가올수록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말이 아닌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 행복은 앞으로 얼마 안 남았고 이제 한국에 돌아가면 전 다시 학교 복학해야 되잖아요. 그동안 점수 안 나온 거 계절학교 다 메꿔야 되고 그다음에 직장 취업하려면 또 영어 점수 맞추고 스펙 쌓고 자격증 따고 다 해가지고 결국 직장 들어가야 되는데 회사 들어가 있는 선배들 모습을 봐도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항상 이 일에 찌들어 있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희 부모님이나 주변의 가족들 어른들을 봐도 취업을 하는 그 순간부터 최소한 25년, 30년은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런 그 반복되는 출퇴근이 반복되는 그런 삶을 계속 살고 또 그게 당연한 줄 알고 계속 그렇게 사시잖아요. 그렇지만 항상 돈에 쪼들리고 일에 치이고 건강은 안 좋아지고 항상 스트레스 속에 사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봤고 그게 제 인생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앞으로 내가 이렇게 자유롭게 호주에 이런 나라에 와서 이런 여유를 갖고 지낼 수 있는 시기는 이걸로 끝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온다 하더라도 60 넘어서나 기회가 있겠지. 이제 나는 그 직장 생활의 굴레 속으로 들어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별 다른 방법은 없어서 학교 복학을 했는데 공부가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내가 이 공부를 도대체 왜 하는지 모르겠고 결국 이 끝은 어디로 난 가고 있는지 알겠는데 그 미래가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고 이런 고민 속에서 25살, 6살 이렇게 보내다가 제 대학교 친구가 저한테 뉴스킨을 얘기해 줬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뉴스킨이라는 단어 자체를 태어나 처음 들어봤어요.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 요즘은 뉴스킨 제품 아시는 분들도 많고 또 이 사업이 또 매력적인 사업이고 한번 해볼 만한 사업이라는 거를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만 당시 7년 전에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도 타이밍이 맞아서 그런지 한번 들어는 보고 싶었어요. 들어보고 별로면 안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편한 마음으로 친구 따라서 이런 자리에 와서 뉴스킨 세미나를 듣게 됩니다. 사실 한 번 듣고 이해가 안 됐어요. 그 말은 오늘 제 강의 한 번 듣고 이해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판단 하나를 잘했던 게 뭐냐면 어차피 둘 중 하나 아닌가요? 하든가 말든가, 그쵸? 근데 최소한 하더라도 잘 알아보고 하고 싶고 안 하더라도 잘 알아보고 안 하고 싶었어요. 충동적으로 판단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듣고 이해는 되지 않지만 여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또 이 사업이 어떤 매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신 걸 텐데 저도 그래서 제 친구한테 내가 이 사업을 한번 알아봐야겠다.
대신 하라고 하지 마라. 하는 건 내가 결정하겠다. 대신에 충분히 알아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또 성공하신 분들도 만나보고 또 성공하고 싶어서 시작을 했지만 중간에 포기하고 그만두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그럼 왜 그만둔 건지도 너무 궁금하고 그래서 하나하나 궁금한 거를 이렇게 캐묻기 시작했고 그런 궁금증들이 결국은 다 풀렸고 이 뉴스캔 사업이 저의 인생을 송도 있게 바꿀 수 있는 사업이겠다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7년간 이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제 주변 친구들을 이제 이렇게 보면 지금 이제 막 직장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열심히 회사 생활하고 있는 친구들을 많이 보는데 저는 뉴스킨 사업을 7년을 했잖아요. 그들의 삶과 저의 삶이 너무나 다르고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격차는 절대 좁혀질 수 없다라는 걸 이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의 미래가 너무 기대되고 또 오늘 처음 오신 분들께 이 뉴스킨 사업이 또 그런 기회의 순간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영상 하나 보고 시작할게요. 여러분이 언제 일을 그만둘 수 있는지 알아요? 월급 생활자들은? 여러분이 월급이 만약에 200만 원이라면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돈이 나오는 어떤 구조까지 갈 때는 돈을 모아야 돼. 그럼 200만 원 정도 나오는 부동산을 사려면 부동산이 얼마일까? 계산해 본 적 있어요? 한 4억짜리? 5억짜리? 오피스 콘도 혹은 건물 이런 거 사면 약 200만 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돈을 모아야 돼. 그러면 나는 평생 일 안 해도 되는 거지. 아니면 그 반만쯤 모으면 반만 일해도 되는 거고. 그렇게 돈을 모아야 돼. 그리고 월급 생활자가 5억을 어떻게 만들어? 아까 말한 대로 5억 만들려면 처음 만들어야 될 게 1억 먼저 만들어야 되고 1억 만들려면 1000만 원 먼저 만들어서 그렇게 시합처럼 모아서 거기까지 가야 돼. 그거 가는 거 생각보다 너무 많이 해보면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본 자체는 자본이 자본을 불러들이기 때문에 복리로 늘어나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200만 원 정도, 300만 원 정도의 월세가 나올 정도 되면 그 정도의 소비 수준만 유지하면 평생 일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구조로 가는 거예요, 전부 다. 부자로 가는 거예요. 네, 그 구조로 가는 거예요. 결국 부자라는 거 이렇게 얘기하죠. 이 스노우폭스 김성호 회장이 하는 그 요지를 아시겠어요? 5억을 모으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내가 200만 원 버는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하루에 8시간씩 노동을 하면서 200을 벌 텐데 내가 만약에 일을 하는 거와 상관없이 들어오는 200을 만들었다면 그때부터는 소비 수준만 유지한다면 일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결국은 부자들은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만 영상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노동을 통해 돈을 안 벌어도 자본소득을 통해 내가 쓰는 지출 금액이 꼬박꼬박 들어온다. 그리고 그 돈이 죽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하면 부자가 맞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경제적 자유를 이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매달 자동으로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을 확인하고 이자로만 살 수 있는 그 시점까지 돈 지출을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지금은 어떤 상태일까요? 네, 맞습니다. 혜리는 지금 혜리가 일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돈이 들어오는 생활을 하고 있고 소비 유지를 위한 모든 소비는 시스템으로 또는 이자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노동을 하지 않아도 꼬박꼬박 들어오는 돈을 다 쓰지 않고 그 돈은 자산으로 계속 쌓여가고 있습니다. 네, 켈리체 회장 다들 아시죠? 자, 여러분 부자들의 생각을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뉴스캔 사업을 하면서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건 이 사업을 통해서 얻게 되는 수입이나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제 생각이 점점 부자의 생각과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표현은 다 다르게 합니다. 뭐 월세 소득, 뭐 연금 소득, 이자 소득, 자본 소득, 자산 소득, 권리 소득, 시스템 소득, 결국 다 같은 말이에요. 내가 일하는 거와 상관없이 들어오는 수입을 의미합니다. 그런 수입이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한번 상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 뉴스킨 처음 시작했을 때 꿈이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벌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일반 보통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 벌지? 그때 한 2, 300 번다는 거예요. 그 소득이 내가 일하는 거와 상관없이 어떤 시스템에서 계속 들어오게끔만 만들어 놓는다면
나는 친구도 이럴 때 놀 수 있네. 같은 돈을 벌지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슴이 떨렸던 것 같아요. 비록 200~300만 원의 수입을 처음에는 원했지만 그게 만들어진다면, 뉴스킨으로 그게 만들어진다면, 그런 소득을 만들 수 있다면 부자의 출발선에 선 것이구나. 부자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평범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스펙을 쌓아서 나의 이 역량, 능력을 개발해서 결국 남에게 고용돼서 얼마나 많은 월급을 받을까. 시간당 페이를 신경 쓴다면 부자들은 내가 지금 흘리는 피와 땀과 노력이 어느 순간부터는 점점점 이 일을 하지 않아도 내 수입은 계속 들어오고 그게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수입 구조를 만들 수 있을까? 여기서부터 이 경제 활동, 우리가 어릴 때부터 돈 교육을 안 받아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부터 이 제도권 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교육을 받지만 금융 교육을 안 받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부자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배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자들은 일반 서민들이 부자가 되길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받는 교육과 일반 서민들이 받는 교육이 다르죠. 근데 뉴스킨 안에서 제가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또 요즘에는 이런 그 유튜브나 이런 채널들을 통해서 실제 성공한 사람들의 생각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창이 열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이제 많은 것들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부자가 되고 싶다면 일을 하지 않아도 돈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은 저에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습니다. 저는 많은 젊은 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월급을 많이 받을까를 고민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어느 순간부터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를 어린 나이부터 이런 생각을 갖고 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대단한 거거든요. 죽을 때까지 이런 개념조차 잡히지 않고 살아가다가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 지금 젊은 분들이 많잖아요. 이 어린 분들이 어릴 때부터 이런 사고를 갖고 경제활동을 한다면 결국은 그 길로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제가 그 예전에 한번 어떤 이런 자리에서 강의를 하는데 그 앞에 계신 여성분에게 여쭤봤어요. 처음 오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의 남편이 얼마 벌었으면 좋겠냐 이랬더니 500은 벌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옆에 있던 남자분들의 표정이 싹 굳는 거예요. 500이 장난이야? 막 이런 표정인데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여쭤봤어요. 이상형의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가 수입이 300밖에 안 돼. 그럼 어떨 것 같아요? 그랬더니 갸우뚱하는 거예요. 500은 넘었으면 좋겠나 봐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300의 소득이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면 어떨 것 같아요? 바로 결혼하겠다는 그 사람은. 자,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월세로 300만 원 받는 사람은 일단 시간이 많잖아요. 그렇죠? 일하는 거와 상관없이 들어오는 돈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구조를 다 원한다는 거죠. 많은 분들에게 어떤 삶을 살고 싶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비슷해요. 구체적이냐 그렇지 않냐의 차이일 뿐이지 시간도 많았으면 좋겠고 돈도 많았으면 좋겠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고 갖고 싶은 것도 갖고 싶고 자녀들한테 다 해주고 싶고 부모님 해달라는 거 다 해드리고 싶고 자유롭게 여행 다니고 싶고 다 비슷합니다. 그런 삶을 원하지만 그런 삶을 원하기만 할 뿐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가고 그런 구조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알고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노동으로 버는 돈과 시스템으로 들어오는 돈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금액이어도. 그 또한 목돈, 여러분 목돈은요 계속 들어오는 작은 돈과 가치가 같아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월세 100만 원짜리거든요. 근데 매매가를 봤어요. 7억입니다. 좀 중요한 건 전 7억이 없으니까 매달 100만 원을 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 집주인은 대출 하나 끼지 않고 그 집을 샀다 하더라도 7억이라는 돈을 모아 맞바꾼 거죠. 매달 들어오는 100만 원과 맞바꾼 겁니다. 이해되세요? 네. 저는 7억이라는 목돈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매달 100만 원을 제 거주지에 지출할 수 있었기 때문에 7억의 가치와 맞바꾼 거죠. 결국 목돈은 계속 들어오는 작은 돈과 가치가 같다. 저희 집주인이 예를 들어 시간이 흘러서 그 7억이 10억으로 오르면요 3억 번 거잖아요. 중요한 건 그 3억은 묶여있죠. 그걸 빼서 쓰지 않는 한 그걸 나의 라이프 스타일과 당장 관련은 없다는 거 이해되세요? 그럼 혹시 여러분들 지금 통장에 현찰 10억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한 달에 1,000만 원씩 8년 동안 써서 그거 다 털어버릴 용기 있으신 분? 아마 힘드실 거예요. 네. 그럼 여러분들은 고민을 하다가 그 첫 10억을 아마 계속 들어오는 작은 돈으로 바꾸시게 될 겁니다. 얼마 정도 될까요? 200이 안 돼요. 네. 돈이라는 건 결국 교환권이에요. 나에게 아무리 돈이 있다 하더라도 갖고 있는 걸로 자체만으로 의미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를 무언가 교환해야 됩니다. 갖고 싶은 거, 내가 배우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곳, 뭔가 가치 있는 곳에 돈을 써서 행복을 얻는 거죠. 이때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달 들어오는 현금 교환권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걸 바로 시스템 수익이라고 부르는데, 시스템으로 들어오는 소득이 나의 지출을 넘어가는 순간 부자의 출발선에 섰다. 10억을 가지고 있다고 부자가 아니라 20억을 가지고 있다고 부자가 아니라 내 한 달 지출이 500인데 이 500이 내가 일하는 거와 상관없이 어딘가에서 계속 들어와서 그러한 소득으로 내 지출을 충당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모은 돈이 얼마가 있건 간에 그 사람은 부자의 출발선에 섰다. 왜냐하면 시간과 돈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게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뉴스케 사업을 하면서 제가 배웠던 것 같아요. 대부분 직장인들의 일주일을 한번 볼까요? 저는 회사 다녀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 이렇게 살죠?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빨간색은요, 남에게 통제받고 있는 시간입니다. 평일 오후 2시에 직장에 자유롭게 그 카페에 앉아서 커피 한잔 할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삶을 살아요. 근데 어떤 분이 이거 틀렸대. 빨간색이 너무 적대요. 직장 안 다녀본 티가 난대. 네. 이건 지금 6시 칼퇴로 하는 거잖아요, 지금. 네, 주말도 계속 이 회사에서 불러내면 가야 되고, 또 야근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시간만큼은 남에게 고용되어져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시간 아닙니다. 이 시간 외에 나머지 시간이 이제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쓸 수 있는 시간이라고 본다면 너무 적지 않나요? 잠자는 시간 빼놓고 3분의 2 이상을 남에게 통제받으면서 살고 있는 우리라는 겁니다. 저도 이런 삶으로 가고 있었죠. 근데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살고 싶다. 이렇게 살고 싶지 않으신가요? 인간 똑같이 24시간을 갖고 태어나지만 그 24시간을 온전히 내가 통제하면서 삶을 사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의 시간들을 돈 벌어야 되기 때문에 남에게 고용되고 남이 시킨 일을 하면서 어딘가에 묶여서 생활을 해야 하는 그런 삶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렇게 또 배워오고 또 보는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저는 이런 삶을 원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삶을 원하는 게 잘못됐나요? 네, 저는 돈을 시스템으로 벌고 하루 24시간을 1년 365일을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제 통제권 안에서 저의 삶을 누리고 싶어요. 이런 삶을 살려면 결국은 돈이 시스템으로 들어오는 구조를 확보해야만 가능해집니다. 자, 돈은 단순히 벌고 모으는 것이 아니라 돈이 들어오는 구조, 그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에서 이 그림을 한번 봐주세요. 이 사분면인데요. 이 세상에 5만 가지 직업은 이 사분면에 다 들어갑니다. 자, 그럼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하는가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오른쪽 아래에 있는 투자가, 저는 아직 잘 모르는 영역이지만 지금 직장인들 3분의 2가 주식 아닌 코인을 한대요. 그들은 여기에 속하는 사람들인가요? 제가 봤을 때 도박입니다. 도박. 하루 종일 그거 보고 있어요. 네.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에 따라서 감정이 요동을 치고, 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전문 투자가라고 볼 수 없고 최소한 30억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돈을 끌려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이제 이거는 돈이 있어야 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에 좀 배제를 한다면 세 가지가 남습니다. 봉급생활자, 자영업 전문직, 사업가, 이렇게 나뉘는데요. 구조적으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를 팔아야 돈을 법니다. 판다라고 하면 다들 머릿속에 그 제품을 세일즈하는 것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부감을 갖는데, 결국은 우리는 무언가를 팔아야 돈을 벌어요. 의사는 뭘 팔죠? 의술을 팝니다. 누구에게? 환자에게. 그 의사의 의술을 사고 싶은 환자가 없으면 의사 돈 못 버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무언가 서비스를 팔든 눈에 보이는 상품을 팔든 지식과 정보를 팔든 중요한 건 내가 팔 게 있고 사는 사람이 있으면 돈을 버는 거예요. 자, 근데 내가 파느냐, 직접 파느냐, 시스템으로 파느냐에 따라서 영업과 사업이 갈립니다. 자, 요 왼쪽 아래에 있는 영업이나 자영업, 여기도 전문직 이 영역은요 직접 팔아야 돼요. 내가 무언가를 직접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거예요. 자, 근데 오른쪽 위에 있는 사업가는 뭐예요? 시스템을 소유해서 팝니다. 그러니까 팔긴 파는데 직접 파는 게 아니라 시스템 안에서 팔려 나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업가입니다. 자, 왼쪽 위에 있는 봉급생활자는 뭘까요? 저 사업가의 부속품입니다. 저 사업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시스템 안에서 부속품 역할을 해주고 월급 받아가는 사람들이 직장인이죠. 정리가 좀 되세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가 좋고 나쁘고 잘되고 잘못됐고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구조가 이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구조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사는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왼쪽을 보시면 공통점이 노동 수입입니다. 노동 수입은 노동과 돈을 맞바꾼다는 얘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노동을 안 하면 돈을 못 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나의 노동력을 더 가치 있게 인정해줘서 시간당 페이가 남들보다 10배가 될 수는 있겠지만 구조적으로는 일을 안 하면 페이가 제로가 되는 영역이 왼쪽 영역이에요. 자, 돈과 시간을 맞바꾸는 구조이기 때문에 돈과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수입이 일회성입니다. 오늘 일하면 오늘치 월급 일단 받는 거지만 내일부터 일을 안 하면 돈을 못 버는 영역이죠. 자, 그리고 이 영역을 많은 분들이 특히 직장인을 안정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안정적으로 가난한 영역이 바로 이 왼쪽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95% 이상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영역이 왼쪽입니다. 이 세상에 100명 중에 95명 이상은 왼쪽에 있죠. 자, 근데 100명 중에 5명에 속한 5% 미만의 사람들은요, 이 오른쪽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수입을 벌어들이는 구조가 시스템에 의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들의 삶은 좀 달라요. 돈으로부터, 시간으로부터, 공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수입이 시스템이 유지되기만 한다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들어오죠. 자, 그리고 대대손손 부유하게 살 수 있는 또 영역이고 5% 미만의 사람들이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에게 선택할 수 있다면 어디 살고 싶으세요? 어디 얘기할 거? 나 죽어도 왼쪽 있어요? 네, 당연히 자유롭고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삶을 누구나 원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어디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세요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이 왼쪽에서 열심히 하고 있으면서 오른쪽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잖아요. 내가 이런 결과를 원한다면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영역에서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선택이 노력보다 중요하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저는 그 말을 뉴스킹 나와서 처음 들었을 때 기분이 별로였어요. 왜냐하면 많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의 노력을 무시하는 문장처럼 느껴졌거든요. 근데 이제 이해가 됩니다. 제가 오늘 서울에서 부산을 오늘 왔잖아요.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자전거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올 수 있죠. 가능은 하죠. 네. 근데 비행기 타고 오는 것보다 훨씬 더 고생해서 오겠지만 더 빨리 올 수는 없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자전거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의 문제 이전에 자전거를 선택했기 때문에 비행기를 선택한 저보다 빨리 오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저는 비행기를 선택했기 때문에 여기에 1시간 만에 올 수 있었던 것이지 제가 뭔가를 열심히 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일단 선택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다. 근데 많은 분들을 보면 잘못된 선택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면 뭔가 되겠지라는 기대를 갖고 인생을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의 공통점은 자기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모릅니다.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답을 못해요. 근데 일단 열심히 합니다. 뭐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성공했으면 우리 주변에 성공해야 될 사람이 굉장히 많잖아요. 하지만 열심히는 기본이지만요. 좋은 선택,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업 설명을 들으실 때 이게 내 적성에 맞나 그렇지 않은가 혹은 뭐 쉽나 어렵나 이런 기준을 갖고 이 사업을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시스템적인 수입이 필요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기준으로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삶을 한번 상상해 보시고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을 계속 가면 진짜 원하는 삶이 되나? 이거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게 아니라면 이 사업을 제대로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뉴스킨 사업은요, 여러분 유통 사업이에요. 유통 사업이라는 건 나로부터 뉴스킨 제품이 유통이 되면 돈 벌고 안 되면 돈을 못 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유통에도 종류가 있어요. 다양한 유통 경로가 있는데 기존에는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일반 유통은 그냥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제품이 넘어갈 때 굉장히 여러 유통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또 광고를 끼죠. 그래서 제품을 10,000원에 만들었다 하더라도 소비자는 10,000원 주고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 일반 유통이었어요. 근데 유통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1960, 70년도에 뭐 인터넷으로 쇼핑하는 게 있었나요? 뭐 핸드폰도 없었을 뿐더러, 그렇죠? 근데 유통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TV 홈쇼핑, 대형마트, 또 인터넷, 온라인 쇼핑 이런 것들이 불과 한 20, 30년 전부터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 유통 채널에서 제품을 구입했을 때 장점, 같은 제품이어도 조금 싸게 살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유통 단계가 더 앞에 있습니다. 저 백화점에 사는 것보다 동네 구멍가게 사는 것보다 이마트 홈플러스 같은 대형마트 사는 게 더 저렴해요. 그리고 TV 홈쇼핑이나 온라인 인터넷을 구매하는 게 훨씬 저렴할 수 있는 이유는 유통 단계를 줄였기 때문이거든요. 거기서 세이브 시킨 돈을 가지고 소비자 가격을 좀 낮출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많은 분들이 이런 온라인 채널이나 또 TV, 홈쇼핑 이런 걸 통해서 물건을 구입하곤 하죠. 처음에 얼마나 어색했을까요? 네, 이런 게 생겨났을 때 TV를 보고 물건을 산다고? 누가 갖다 줘? 왔는데 이상한 건 어떡해? 의심이 가득했던 그런 시대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제는 뭐 나이 드신 분들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거에 많이 익숙해진 시대가 됐죠. 자, 근데 이 위아래 두 유통의 공통점이 광고를 포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업은 이윤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광고가 되지 않으면 돈을 못 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시간대에 어떤 연예인을 써서 광고하는지가 너무 중요합니다. 기업 입장에서. 그러니까 유명 연예인을 써서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광고비를 투자하고 뭐 인터넷, 신문, TV 이런 광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죠. 자, 근데 그 광고비는 결국 누가 부담하는 거죠? 잘 생각해 보실래요? 결국은 다 그 비용이 소비자 가격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자, 근데 이제 소비자들이 똑똑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TV에 유명 연예인이 나와서 광고하면 그 제품 좋다고 있지 않으세요? 이제 그런 시대가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소비자들이 유명 연예인이 광고할수록 저 사람한테 광고비가 많이 들어갔겠구나. 그만큼 소비자 가격이 비싸졌겠구나. 화장품 케이스가 엄청 고급스러울수록 이 케이스 비용이 안에 있는 화장품 비용보다 더 비쌀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소비자들이 알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사람들 옆에 실제 쓰는 사람들의 후기나 이런 것들을 오히려 더 믿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새로운 그 유통 채널이 생겨났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어떻게 한번 해보자는 거냐면 유통 과정이 직거래입니다. 그러니까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거래시켜요. 그러니까 중간 유통 과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광고를 안 해요. 그러니까 제품의 품질과 상관없는 부분에서 돈을 쓰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굉장히 많은 돈이 세이브가 되거든요. 그걸 가지고 생산 원가를 높이고 소비자 가격을 낮추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론적 어떤 제품이 나와요? 품질은 좋은데 가격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성비 좋은 제품이 나오겠죠. 근데 회사에서 그런 제품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거를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데 광고를 포기했잖아요. 이거 어떻게 알릴 거냐는 겁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위에 두 유통은요, 기업 주도형 유통이에요. 즉 기업이 돈을 벌고 소비자가 돈을 쓰는 게 전부입니다. 자, 근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유통의 판권을 소비자에게 넘겼어요. 그러니까 뉴스킨 본사가 제품을 못 팔아요. 판권이 없습니다. 자, 누군가가 돈 다발로 싸들고 본사 가서 제품을 사고 싶어서 본사로 찾아가도 본사는 판권이 없어요. 누구에게 사야 돼요? 지금 뉴스킨 소비하고 있는 소비자 중 한 명한테 사야 됩니다. 판권 자체가 소비자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소비자에게 선택의 폭이 넓어진 거예요. 내가 단순히 좋은 뉴스킨 제품 소비만 할래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난 소비를 하면서 돈도 벌어볼래, 나로부터 유통망을 한번 만들어볼래,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뉴스킨, 저도 소비자일 거 아닙니까? 제가 뉴스킨 제품을 쓰고 제가 그냥 쓰기만 했다면 저는 그냥 뉴스킨 고객이겠죠. 근데 저는 저로부터 뉴스킨 회원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어요. 확장시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뉴스킨 본사에서는 당신으로 인해서 뉴스킨 매출이 올랐기 때문에 일정 부분 당신에게 캐시백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에게 판권을 주고 여러분들로부터 유통망을 한번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만든 만큼 회사는 페이백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뉴스킨 사업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의 가장 기본 이론입니다. 문제 있나요? 이론적으로? 네, 가성비 좋은 제품을 만들고 소비자에게 판권을 넘겨서 소비자 개개인이 1인 기업이 돼서 여러분들부터 유통망을 확장시켜 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평범한 우리 같은 그냥 뉴스킨 회원이 될 뻔한 분들이 이런 비즈니스의 기회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뉴스킨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 수입 구조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는 게 필요한데요. 이 사업을 잘 이해하면 플랫폼 사업과 프랜차이즈 사업을 합쳐놓은 구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한 것 같아요. 여러분 플랫폼 사업이 뭔지 아세요? 플랫폼 사업. 요즘에 대세인 비즈니스는 다 이 플랫폼이거든요. 어렵지 않습니다. 배달의 민족 아시죠? 네. 어제도 드셨어요? 어제. 네, 오늘도 드실 분도 계실 거고. 자,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는 이 어플. 여러분 이 회사는요, 음식을 만들지 않아요. 음식점과 고객을 온라인상으로 연결시킵니다. 그리고 수수료를 받는 회사예요. 배달의 민족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활용하시는 쿠팡도 마찬가지고요. 카카오택시가 소유하고 있는 택시는 없어요. 택시기사와 고객을 온라인상에서 연결시켜주는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들이 플랫폼 회사인 거예요. 자, 플랫폼 기업의 장점은요, 일단 매장이 없기 때문에 큰 돈이 들지 않고요. 그 다음 재고를 쌓아두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온라인상의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비즈니스가 굉장히 심플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 비즈니스는 생산부터 이 고객에게 넘어가는 모든 전 과정을 내가 해야 되는 게 일반 비즈니스였다면, 이제는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하는 하나의 이 비즈니스 모델이 탄생하면서 비즈니스가 굉장히 간단해졌고, 큰 자본금을 들이지 않고도 혹은 1인 기업으로서도 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자, 이 배달의 민족은 제품을 만들지도 않고 생산 라인을 돌리는 것도 아닙니다. 매장도 없어요. 창고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온라인상에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시키는 형태, 이게 바로 플랫폼입니다. 자, 오른쪽은 프랜차이즈, 여러분 다 아시는 건데 프랜차이즈 대표 주자가 백종원이잖아요. 네, 제가 백종원 예시를 많이 드는데요. 백종원 프랜차이즈 가맹점 중에서 하나인 그 백다방 아시죠? 네. 자, 커피 먹는 소비자가 있고 이런 소비자에게 커피를 직접 판매하는 대리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리점을 500개 이상 가지고 있는 백종원이 있어요. 자, 그럼 돈은 누가 쓰죠? 돈은 커피 먹는 소비자가 쓰죠? 네. 자, 소비자가 쓰는 돈을 가지고 점주도 돈을 벌고 백종원도 돈을 버는 거예요. 자, 근데 아까 이 사본면에 의하면 이 가운데 점주는 어디에 속하나요? 네, 자영업이죠. 그러니까 가게 문을 열고 커피를 팔아야 돈을 버는 거죠. 가게 문 닫으면 돈을 못 버는 겁니다. 결국은 시간을 투자해서 직접 커피를 팔아야 돈 버는 영역인데, 이 오른쪽에 있는 백종원의 영역은 어때요? 백종원이 일을 하지 않아도 이 앞에 있는 백다방은 잘 돌아갈 겁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강남에 저희 사무실 바로 앞에도 새만식당이랑 백다방이랑 홍콩관점이 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백종원이 과연 여기 한 번이라도 와봤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한 번도 안 와봤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거기서 커피 한 잔을 먹으면 제가 커피값 지불한 돈의 일부는 누구에게 들어가죠? 백종원에게 들어갑니다. 왜요? 백종원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비즈니스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오른쪽 영역이 프랜차이즈. 지금 밖에 나가면 죄다 프랜차이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프랜차이즈는 잘 이해하고 계실 것 같아요. 자, 근데 일반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 프랜차이즈 구조 안에서 도달할 수 있는 영역은 여기가 두 번째 영역까지입니다. 우리 커피 돈 주고 사 먹을 수 있고, 또 우리가 돈만 지불하면 백다방 하나 정도는
분양받을 수 있지만 우리가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분양하고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백종원의 권한을 우리에게 넘겨주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갈 수 있는 보통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영역인데 아무튼 이 오른쪽의 영역을 우리 프랜차이즈라고 불러요. 자, 그림 바뀌었나요? 똑같습니다. 뉴스킨. 뉴스킨은 플랫폼과 프랜차이즈를 합쳐놓은 구조예요. 자, 일단 뉴스킨 사업에서는요, 저 자체가 플랫폼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품이 없어요. 매장도 없습니다. 저는 무언가를 생산하지도 않아요. 핸드폰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핸드폰. 그리고 뉴스킨에 대한 지식이 머릿속에 있죠. 그럼 제가 하는 역할은 무엇이냐? 뉴스킨 본사와 뉴스킨 제품을 필요로 하는 고객을 온라인상에서 연결시키는 역할이 제가 하는 역할입니다. 실제로 저한테 뉴스킨 제품을 쓰는 고객들이 있겠죠? 자, 제가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다면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위해서 매장 문을 닫았으면 매출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제 매출이 올라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플랫폼 비즈니스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제품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재고를 쌓아두고 있는 것도 아니고 매장을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택배로 배송을 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 모든 걸 누가 하죠? 뉴스킨 본사가 해주고 있어요. 저는 그런 본사와 고객을 연결시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연결시킬 때는 제가 필요하죠. 어떤 제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자, 그 뒤로부터는 소비자와 본사가 계속 직거래를 하는 겁니다. 뉴스킨 사업자들은요 이렇게 회원을 구축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뉴스킨 전혀 모르는 제 친구가 저한테 물건 어디서 떼오냐 이러는 거예요. 전혀 뉴스킨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저보고 이제 많은 분들이 화장품을 잘 팔고 있냐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확히 표현하면 뉴스킨은 판매가 아닙니다. 판매는 10,000원에 떼와서 20,000원에 팔고 10,000원을 남겨먹은 판매죠. 저는 팔 제품이 없어요. 그 제품을 누가 가지고 있죠? 본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본사와 고객을 연결시키는 구조. 그렇게 회원망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뉴스킨 사업자들이 회원을 구축해 나가는 방식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뉴스킨은 프랜차이즈 사업까지 됩니다. 제가 이런 왼쪽 방식으로 회원을 한 15명에서 20명 정도를 구축했더니 일정 수준 이상 매출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저는 대리점이라고 불러요. 뉴스킨 내에서. 저는 대리점 사업자입니다. 근데 대리점 하면은 우리는 보통 매장, 눈에 보이는 매장이 있어야 대리점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뉴스킨은 매장이 없는데도 대리점이에요. 매장은 없지만 뭐가 발생하죠? 매출이 발생합니다. 누구에 의해서? 고객들에 의해서. 매출이 일어나는데 일정 수준 이상의 매출이 일어나면 뉴스킨에서는 단순 소비자가 아니라 이제 대리점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자, 대리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뉴스킨은 맨 오른쪽 프랜차이즈 오너의 영역으로 넘어갈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대리점이 되고 나와 같은 대리점을 계속 양성하고 배출해 나가고 그들을 교육해서 대리점을 확장시키는 무점포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자 한 명 한 명이 회원을 구축해 나가는 방식은 플랫폼 방식이고 우리의 유통망이 계속 확장될 수 있는 이유는 이 사업이 프랜차이즈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작할 때 큰 자본금이 들지 않는 이유는 온라인 유통을 선택했고 플랫폼 방식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정확히 이해하신다면 뉴스캔의 전체적인 구조가 보이실 것 같아요. 자, 좀 더 정확히 한번 설명드려보면요. 백종원은 커피 파는 사람이 아니에요. 음식을 직접 판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음식이 팔려나가는 백다방이나 이런 가맹점을 통째로 팔아버리죠. 시스템 자체를 파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게에서의 일정 부분 매출 로열티로 받는 프랜차이즈 CEO라는 거예요. 자, 뉴스킨 똑같습니다. 저는 제가 뉴스킨에서 대리점이 된 이후로부터는 이제는 저와 같은 대리점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들로부터 발생하는 매출의 5%를 저는 로열티로 받습니다. 뉴스킨 본사로부터 받아요. 자, 왼쪽과 오른쪽의 그림에 차이가 있다면요. 왼쪽은 점포 유통, 오른쪽은 무점포 유통. 전 점포가 없으니까. 그 차이가 있을 뿐 소득의 구조가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차이가 벌어져요. 여러분, 백다방이 또 다른 백다방을 이렇게 분양할 수 있나요? 네. 이 동네 백다방 사장이
아 나도 백다방 하나 내가 친구한테 분양해주고 거기서 로열티 받아야 되게 돼요? 분양권과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누구에게만 있죠? 그거는 CEO인 백종원이 가지고 있는 고유 권한이잖아요. 자, 근데 뉴스캔은요, 이 오른쪽 아래 그 여자 제 동생이거든요. 같이 뉴스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 제 동생이 이렇게 자기 친구에게 뉴스캔을 전달을 해서 그 친구로부터 발생하는 매출의 일정 부분 로열티 받는 게 가능할까요? 네, 뉴스캔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을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냐면 네트, 그물망처럼 계속 네트가 연쇄적으로 짜여질 수 있거든요. 자, 이 그림을 그대로 가져가 보면요. 제가 직접 만든 대리점을 뉴스킨에서는 저의 1대 대리점이라고 불러요. 제 1대 대리점으로부터 발생하는 매출액에 저는 5% 로열티를 받는다고 말씀드렸죠. 자, 근데 저로부터 만들어진 1대 대리점이 본인들로부터 이렇게도 대리점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럼 이들은 저로부터는 몇 대예요? 2대. 자, 요 2대에서 발생한 매출은 당연히 그 1대들한테는 5%가 갈 겁니다. 자, 저에게 올까요? 안 올까요? 저에게도 옵니다. 몇 프로죠? 여기서도 5%입니다. 2대가 만든 3대 사업자에서도 저는 5% 로열티를 받아요. 4대도 5%, 5대 5%, 6대까지 5% 받습니다. 7대부터 못 받아요. 그래서 뉴스킨 사업은 나로부터 6레벨, 이 6레벨까지, 6대까지의 이 구조 안에서 그 안에 내가 얼마나 많은 대리점들을 만들어내고 그 대리점을 중심으로 얼마나 많은 회원들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나의 소득이 결정되는 이런 프랜차이즈 로열티 수입을 만들어내는 비즈니스입니다. 자, 여러분 1대부터 6대 안에 만약에 이런 무점포 대리점이 100개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1대를 100명을 만드는 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1대가 2대를 만들고 또 2대가 3대를 만들고 이렇게 확장이 되기 때문에 1대부터 6대까지의 대리점의 총합은 100개가 될 수 있겠죠? 네. 자, 100개가 제가 만약에 100개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누군가가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뭐 하시는 분이세요? 저 뉴스킨 사업합니다. 이러면 그분이 그게 뭔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저 우리나라의 온라인 대리점 100개 가지고 있는 CEO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되나요? 네. 그 100개의 가맹점에서 발생하는 전체 매출액이 저는 5%의 로열티를 받고 있는 프랜차이즈 사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도 괜찮을까요? 네. 뉴스킨 사업은 이렇게 1인 기업 프랜차이즈 무점포 가맹점을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가고 6대 안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에 대한 로열티를 받는 그런 프랜차이즈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뉴스킨 사업을 한다는 것은 이 5가지를 반복하는 일이다라고 정리가 돼요. 자, 1번 내가 뉴스킨 제품을 먼저 체험하고 나부터가 뉴스킨 매니아 고객이 되는 겁니다. 자, 2번 뉴스킨 사업을 배우셔야 돼요. 왜 배울까요? 안 해봤으니까. 처음 해보는 일이니까. 그렇죠? 이 사업을 배워나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3번 배운 대로 여러분들이 매니아 고객들을 만들어 나가보는 거예요. 한 20명 정도 만들면 안정적으로 대리점 사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4번 나와 같은 뉴스킨 사업을 할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모집하는 겁니다. 저희 용어로 리크루팅이라고 하죠. 백종원이 백다방을 분양해 줄 때 그게 바로 리크루팅한 거예요. 커피 드셔보세요 한 게 아니잖아요. 커피로 돈 벌어보세요. 당신 이름 걸고 카페 차리시는 것보다 제 이름 걸고 제 시스템 활용하셔서 백다방 차리시는 게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 가게에서 발생하는 매출의 일정 부분 저한테 주셔야 됩니다. 이게 백종원이 돈 버는 방식 아니에요? 맞죠? 자, 저와 함께 사업할 사람들을 4명 정도 만들어냅니다. 4명에서 6명 정도요. 자, 그리고 그들에게 1번부터 4번을 반복하게 하는 거예요. 똑같이. 자, 그러면 어떤 결과가 만들어질까요? 이 5가지가 반복되면 나의 유통망이 계속 확장될 수 있다는 게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6차 대리점 안에서 발생한 전체 매출액의 로열티를 받는 5에서 최대 15%까지 로열티를 받는 프랜차이즈 사업이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뉴스킨 사업을 근데 시작하면요 1, 2번을 건너뛰고 3, 4번부터 하시려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잘 안 되는 겁니다, 사업이. 네. 그러니까
이 사업을 공부하기 싫고 배우기 싫고 내가 뉴스킨 제품 매니아로 열심히 쓰긴 싫고 근데 사람들은 나랑 같이 사업했으면 좋겠고 제품을 써줬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니까 사업 진행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1번부터 5번이 순서대로 해야 된다는 개념은 아니지만 이 5가지를 다 같이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이 안에서 성장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일단 아이템이 중요하겠죠. 어쨌든 유통 사업이기 때문에 제품이 좋아야 유통이 되고 소비자들의 지속적인 재구매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자, 뉴스킨 제품은요. 여러분들 처음 오신 분들께서 인정을 하시든 하시지 않든 전 세계 최고의 제품입니다. 사실 뭐 제품을 설명하는 그런 시간 아니기 때문에 짧게 넘어가겠지만 이 월드 넘버원 홈 뷰티 디바이스 시스템 브랜드 1위 보이세요? 전 세계에서 이 뷰티 디바이스 쪽으로는 뉴스킨이 전 세계 1위를 지금 몇 년째 연속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글로벌에서 수많은 수상을 하고 소비자들이 선정한 가장 베스트 브랜드 중에 하나가 뉴스킨이고요. 그 뉴스킨이 단순히 스킨케어 회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뉴스킨 하면 화장품 회사, 뭐 건강식품 회사 이렇게 알고 있는데 뉴스킨 회사는 이 안티에이징 업계에서 최고의 기업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에이즐락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사람은 나이가 들면 점점 노화가 되고 늙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 많은 분들이 이제 노화가 되지 않는 젊어지는 뭔가 이런 항노화 시장의 제품들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기업들도 그런데요. 이 안티에이징 시장에서 전 세계 탑입니다. 그 인간이 노화가 되는 원인이 굉장히 많아요. 뭐 호르몬 문제일 수도 있고 유전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요. 뭐 자외선일 수도 있고 나의 식습관, 스트레스, 뭐 활성산소 뭐 등등등 굉장히 많은 요인들에 의해서 우리가 사람이 늙어가는데 다른 것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노력으로 커버할 수 있다면 유일하게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 바로 유전적인 요인이에요. 근데 이 부분을 해결했습니다. 뉴스킨이. 인간의 노화를 이 유전적인 개념, 근본적인 개념부터 차단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뉴스킨이고요. 이 회사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앞으로도 나오는 계속 신제품들은 전부 다 이런 에이즐락 기술이 들어간 제품들이 나오고 있어요. 저 뉴스킨은 화장품 회사가 아니다. 단순 스킨케어 회사가 아닙니다. 안티에이징, 이 항노화 시장의 이 최고 선두 기업이 바로 뉴스킨이고요. 뭐 이런 설명보다는 제가 그 비포 애프터 임상 사진 하나를 가져왔는데 저희 엄마 비포입니다. 그리고 애프터예요. 어플 하나도 안 쓴 그냥 셀카로 찍은 거거든요. 네. 차이를 한번 보시겠어요? 네. 이마 주름 보이세요? 팔자 주름, 눈 밑 주름. 네. 이게 정확하게 한 달 반 쓰고 임상입니다. 뭐 쓰셨는지 궁금하세요? 갈바닉을 한 달 반 동안 아침 저녁으로 매일 하셨어요. 한 달 반 동안. 그리고 매일 저녁에 리프트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80도를 같이 쓰셨어요. 끝. 그렇게 쓰셨습니다. 그렇게 한 달 반 쓰셨는데 이렇게 좋아졌어요. 근데 저희 엄마는 제가 뉴스킨 사업을 하는 걸 3년 동안 말리셨어요. 반대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아들이 뉴스킨 하는 게 너무 싫은 것과 엄마가 이뻐져야 되는 건 별개예요. 너가 뉴스킨 하는 거 너무 싫은데 네, 왜냐면 엄마 기준에서는 그 열심히 키워가지고 좋은 대학 보내는 아들이 갑자기 뭐 화장품 판매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을 거 아니에요. 모르시니까. 근데 중요한 건 저희 어머니는 계속 제품을 사용하시는 걸 보면서 제품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또한 뉴스킨 회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켜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유통할 수 있는 제품을 계속 만들어줘야 되고 그 제품을 고객들에게 배송해줘야 되고 또 여러분들 유통을 제외한 나머지는 본사가 다 해주기 때문에 뉴스킨 본사가 얼마나 탄탄한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자, 뭐 뉴스킨 회사도 제가 여기서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한번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 뉴스킨 처음 왔을 때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아는데 자꾸 와서 그 강의하시는 분들이나 말씀하시는데 자꾸 뉴욕 증시 상장됐다는 거예요. 와닿으세요? 전 안 와닿았어요. 왜냐면 뉴욕 증시를 처음 들어봐서.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를 좀 이해하려면
어느 정도로 지식이 필요한 것 같긴, 공부를 좀 해봐야 되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요, 뉴스킨이 뉴욕 증시에 상장된 게 확실만 하면 더 이상 검토할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왜냐면 뉴욕 증시가 뭔지 아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사법고시 합격했대 했는데 사법고시가 뭔지를 몰라버리면 그 사람이 공부를 잘했는지 열심히 했는지를 공감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사법고시를 패스했대. 자, 그럼 그 사람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한 사람이라는 거 다 인정하시죠? 그 자체만으로. 우리 사법고시 패스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 좀 알고 있으니까. 그렇듯이 뉴스킨은 뉴욕 증시에 상장돼 있고, 우리 사람이 신용 등급이 다 있죠. 여러분들 1등급부터 뭐 9등급까지 지금 1000점을 이렇게 은행에서 대출할 때는 신용 등급이 여러분 중요하신데, 이런 기업도 신용 등급이 있어요. 1등부터 60단계까지 구분이 되어지거든요. 뉴스킨은 가장 높은 등급을 갖고 있습니다. 아시아권에서는 2등급을 갖고 있는 회사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회사를 검토를 하려는 노력을 하면 할수록 시간이 아까우실 거예요. 차라리 그 시간에 나를 검토할 걸, 회사 검토하는 데 시간을 써가지고. 네. 회사와 제품은 여러분들이 뭐 검토를 해보실수록 정말 위대한 회사와 위대한 제품이라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실제로 요즘에 대학에서도 네트워크 마케팅을 많이 배우고 있는 거 아세요? 이게 제가 사업을 한 5년 정도 했을 때 좀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 혁성대학교라고 이 경기도에 있는 대학교인데, 이 대학교 경영학과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배우는 그 기간이었나 봐요. 수업 시간에. 그래서 이 학생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이론으로 배울 거 아니에요. 그 교수는 해봤겠어요? 당연히 안 해봤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제가 그 학생들 앞에서 저는 왜냐면 실제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고, 그 학생들은 레포트 써서 제출하는 게 과제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저도 실제로 대학에서 경영학과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이렇게 배우는구나를 그때 알았는데, 그래서 끝나고 학생들한테 이렇게 질문도 받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제가 이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경영학과잖아요. 이 학생들이 경영학과를 왜 갔을까? 왜 갔을까요? 나중에 경영을 하고 싶어서 간 거 아니겠어요? 입학할 때는. 근데 결국 졸업하면 어떻게 돼요? 경영을 당하러 들어가잖아요. 결국은 경영을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중요한 건 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님은 진짜 경영을 해봤을까? 그러니까 즉 비즈니스를 해봤을까? 안 해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영을 책으로 배워서 학생들한테 책으로 경영을 가르쳐주고, 그 학생들은 그 시험 점수 잘 받아서 결국은 남 밑으로 경영 당하러 들어가는 그 시스템을 보면서, 근데 등록금 몇 천만 원씩 내고 진짜 경영학과 여긴데 이런 생각했습니다. 진짜 뉴스킨 사업은 이 안에서 이론과 실전을 같이 하잖아요. 여러분 경영 비즈니스는 실전이잖아요. 네. 근데 이 사업은 이론과 실전을 넘나들면서 배웁니다. 실전을 필드에서 실전 비즈니스를 해보면서 이론이 깨우쳐지기도 하고, 또 이론을 공부하면서 또 실전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 사업을 한 5년, 대학 4년 다니듯이 뉴스킨 4년 하면 실전 비즈니스 감각이 굉장히 차게 되거든요. 근데 학교 경영학과 다니는 학생들은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차피 내가 경영에 관심이 있다면 대학교 경영학과를 가는 게 아니라 차라리 4년 동안 뉴스킨을 배우면 훨씬 더 멋진 이 경영 사업가가 될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 사업에 너무 감사하는, 뉴스킨 등록금도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실제로 이 사업으로 성공하신 분들이 강사로 다 가르쳐줍니다. 비즈니스를. 책으로 배우신 분들이 앞에서 마이크를 못 잡아요. 실제로 이 사업을 해서 결과를 내신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교육하고 트레이닝을 하고 노하우를 알려주고 지혜를 주죠.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이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 사업 설명을 듣고 조금만 이렇게 이해를 하면 그래도 이상해, 못하겠어, 그래도 나쁜 것 같아, 그래도 안 좋은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이제는 대부분 잘만 들어보면 괜찮네. 근데 어디서 걸려요? 여기서 걸리는 거죠. 제가 그랬어요. 제가 들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말대로만 되면. 근데 제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저는
사회 경험이 없잖아요. 그냥 평범한 대학생이었단 말이에요. 야, 내가 진짜 저걸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계속 저한테 밀려 들어왔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용기를 냈다는 건데 용기를 낼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자, 한번 볼까요?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이 태생 자체가 이렇습니다. 시간 없고 인맥 없고 자본 없고 능력 없고 자신 없는 그런 사람들이 시작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이 사업 자체가 그래요.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많은 분들한테 뉴스킨 얘기해도 저 자신이 없어요 이럽니다. 자, 여러분 다 이런 이유를 대는 거죠. 자, 그럼 저 하나 여쭤볼게요. 이런 사람 뭘 할 수 있어요? 뭘 할 수 있나요 도대체? 당연히 비즈니스를 한다는 건 엄두도 못 낼 겁니다. 작은 가게 하나도 못 차릴 거예요. 시간 없고 인맥 없고 돈도 없고 다 없는데, 그렇죠? 근데 여러분 비즈니스라는 건 그래서 평범한 사람이 건드릴 수 있는 영역이 아니죠. 사업으로 성공하면은 정말 멋지게 살 수 있다는 걸 왜 모릅니까? 근데 사업 성공은 굉장히 큰 자본금도 들어가고 리스크도 굉장히 크고 사업적인 어떤 감각도 있어야 되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어떤 백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성공할 수 있는 게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제 아니라는 겁니다.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지극히 평범한 이런 사람들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을 하나 만들어 보자. 그래서 1930년대에 하버드 대학교 논문에서 발표된 이론이 네트워크 마케팅이었어요. 근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현실화되지 못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뭐 택배 시스템이나 이런 온라인 시스템 이런 것들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1980년대 이렇게 넘어오면서 네트워크 마케팅이 이제 현실화가 되기 시작했고 지금은 굉장히 이 많은 분들이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또 시대가 됐고 황금기죠. 네트워크 마케팅 황금기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내가 이런 사람인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아, 나를 위한 비즈니스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영상 하나 볼게요. 지난 5월 종영된 미국의 대표 토크쇼 데이빗 레트맨 쇼에 출연한 적이 있는 트럼프는 당신이 모든 걸 잃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면 무엇을 하실 겁니까? 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일초의 망설임도 없이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찾아 일할 겁니다. 라고 했다. 이 대답에 수많은 청중들이 야유를 보내자 그는 이것이 바로 내 이 자리에 올라왔고 당신들은 거기 앉아있는 이유입니다. 라며 사람들의 편들을 꼬집었다. 네, 미국 대통령이었던 도널드 트럼프가 엄청난 재벌이잖아요, 자산가잖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물어본 겁니다. 당신이 만약에 모든 걸 잃고 평범한 사람이 된다면 뭐 할 거냐? 그랬더니 난 네트워크 마케팅 할 거다. 많은 사람들이 야유를 보낸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런 검증되지 않은 그런 걸 한다고 할 수 있냐? 했더니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니네가 거기 있고 내가 여기 있는 이유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당신들과 난 이렇게 생각이 달라. 그래서 내가 이 위치에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한마디로 잠재운 겁니다. 여러분, 도널드 트럼프 이 자산가가 정말 모든 걸 잃고 평범한 사람이 되면 직장 들어갈 것 같으세요? 누가 다닐 것 같으세요, 이 사람이? 아마 다시 자산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 되어버렸잖아요. 전제 자체가 그랬잖아요. 평범한 사람이 자산을 만들 수 있는 가장 리스크가 없이 자산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걸 이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이 저한테도 하나의 확신을 줬던 영상이어서 공유를 좀 했고요. 또 평범한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웬만하면 본사가 다 해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업을 건드렸다면 직접 해야 될 모든 것들을 뉴스킨 본사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사는 유일하게 하나를 하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사가 판권만 없어요. 그러니까 본사는 유통에 직접 개입하지 못합니다. 자, 유통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소비자들이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뉴스킨은 돈을 벌고 싶다면 1인 기업으로서 소비를 시작으로 나의 유통망을 확장시키는. 근데 어떻게 확장시켜요? 앞에 말씀드렸던 5가지를 반복하면서 플랫폼과 프랜차이즈 사업의 장점들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유통망을 확장시켜 나가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걸 본사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큰 능력을 요하지 않고 어떤 자본금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리스크도 굉장히 적게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를 해나갈 수 있는 그런 1인 기업 사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또한 평범한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자, 여러분 뉴스킨 사업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기회만 제공하고 자, 괜찮은 것 같죠?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알아서 하실 수 있겠어요? 처음 하시는 분에게 아마 힘들 겁니다. 자, 그래서 뉴스킨은요 교육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여러분 체계적인 프랜차이즈일수록 교육 시스템이 좋은 거 아세요? 제 친구가 그 주신가 그 프랜차이즈를 하나 봐요. 근데 그 친구는 그런 가게를 한 번도 운영해 본 적이 없이 처음 시작한 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가 그거 처음 차릴 때 그 주시 본사에서 얼마나 교육을, 그러니까 너가 그 가게를 운영할 수 있게끔 교육을 얼마나 해주냐고 물어봤더니 이틀 했대요. 이틀. 네. 여러분 맥도날드는 교육을 얼마나 하는 줄 아세요? 1년 합니다. 체계적인 프랜차이즈일수록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고 그 가게를 운영할 사람에게 굉장히 체계적인 교육을 해서 한 번도 그 가게를 운영해보지 않은 사람도 운영 잘할 수 있는 실력으로 만들어서 내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가맹비 차릴 때 비용이 비싼 거거든요. 자, 네트워크 마케팅의 핵심은 여러분 교육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기회만 제공하고 알아서 하세요가 아니라 실제로 이 사업으로 이미 성공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걸어왔던 모든 길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서 교육을 해준다는 거죠. 중학교 1학년짜리 학생이 초등학교 6학년이 중1 딱 들어갔을 때 중학교 입학은 했지만 중학교 전 과정에 대한 공부는 하나도 안 된 상태죠. 하지만 용기를 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유는요, 나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있고 학교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고 또 그게 부족하면 학원도 다니면서 내가 중3 됐을 때는 다 배우고 나올 수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공부만 한다면. 이해되세요? 똑같아요. 난 비록 뉴스킨 처음 아무것도 모르지만 이 안에서 이런 교육 시스템 안에서 열심히 배워나간다면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저에게 희망이었어요. 전 학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던 게 앉아서 공부하고 배우고 선생님 말씀 듣고 했던 거였잖아요. 네. 저는 이 사업을 잘할 자신은 없었지만 잘 배울 자신은 있었어요. 남들보다 느려도 내가 더 노력해서 습득하면 되니까 가르쳐주지 않고 누구도 어느 누구에게 나에게 노하우를 알려주지 않는다면 생각해봤을 것 같은데 이 사업은 가르쳐주고 교육해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실제로 이 사업을 해보니까요, 잘할 자신이 있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 사업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게 인지된 상태에서 잘 배울 자신이 있으면 바로 출발이 되어지는 비즈니스예요. 자, 여러분들은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한번 잘 배워볼 마음이 있는가, 요거를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배워나가다 보면요, 모르던 걸 알게 되고 익숙해지고 적응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과거에 몰랐던 게 점점 쉬워지고 이렇게 되면서 적응해 나가는 거 아닌가요? 모든 일이 그렇지 않나요? 네.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온라인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고요. 코로나여서 또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의 크기를 키우기 위해서 팀에서 독서 미팅도 하고 그룹 차원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이런 체계적인 시스템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자, 요즘에 그 젊은 친구들이요, 충격이에요. 구직을 포기한 사람들이 60만 명이 넘었다 합니다. 취업을 못한 사람이 아니에요. 뭐예요? 구직 단념자예요. 나 안 해. 몰라. 취업 못하겠어. 이렇게 포기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왔고 코로나가 왔고 세상이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하지만 우리 제도권 교육 안에서 받는 교육은 옛날과 똑같죠. 같은 교육을 받고 있고 그러면서 이 세상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도태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요즘 시대에 또 취업을 했다 하더라도요, 이제 철밥통 직장 이런 거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지금 최근 3년간 은행에서 1만 명이 짐을 쌌다, 은행 선생님 이런 직업들이 안정적인 직업으로 여겨져 왔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30대 후반만 돼도요 희망퇴직, 명예퇴직이라는 이름 하에 계속 잘려나가는 거 아세요? 근데 무서운 건 수명은 길어졌어요. 미국 타임즈 기사입니다.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140대까지 산다고 합니다. 난 저때까지 안 살아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요, 병원에서 안 죽여요. 의료기술도 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사는지보다 얼마나 건강하게 오래 사는지, 또 얼마나 인간답게 오래 사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자, 옛날에는 저희 부모님 세대 뭐 그 이상의 세대에서는 취업도 잘 됐고 또 은퇴 나이도 굉장히 오랫동안 일할 수 있었고 수명이 짧았고 또 은행 금리도 높았고 은행에 1억 넣으면 한 달에 100만 원씩 이자가 나올 때도 있었다면서요. 그런 시대, 집값도 훨씬 낮았고, 그러니까 성실하게 직장 생활만 하면 먹고 살 수 있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아닙니다. 세상이 너무나 빨리 변하고 있고요. 어제 있었던 일이 내일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 속에 우리의 사고는 아직 2차 산업혁명 시대에 머물러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이 변하는 5차까지 넘어가잖아요. 세상이 변하는 만큼 우리의 이 사고도 계속해서 같이 열리고 그 변화 속도를 따라가야 하는데 앞으로의 시대는 N잡 시대입니다, 여러분. 자, 취업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N잡 시대다. 한 번에 여러 수입의 경로를 열어놔야 되는 시대가 됐다. 그냥 직장 하나 취직해서 먹고 살 수 있는 시대가 끝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대안을 찾고 있는 분들, 투잡에 의향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직장인들이 80% 넘어가고 있어요. 이제 아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그걸 코로나가 더 가속화시켰죠. 그런 시대에 여러분들이 또 기회를 듣고 싶어서 또 이 자리에 오신 거고, 이 뉴스킨 사업이 저는 가장 현실적이고 또 가장 안정적인, 리스크 적은, 또 가장 빠른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7년간 사업을 하면서 본 뉴스킨 사업의 가치입니다. 이 사업은요, 일단 평범한 내가 사업을 배울 수 있는 가치. 여러분, 사업을 누가 갖춰주나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하물며 자영 카페 하나를 차렸는데 옆 카페에서 도와주나요? 지금 밥그릇 싸움인데 말이 안 되잖아요. 비즈니스는 내가 맨 땅에 헤딩하고 여러 번 진짜 망해보면서 다시 깨닫고 일어서야 되는 게 비즈니스 영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쉽게 용기를 못 내죠.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는 다릅니다. 이 사업은요, 이미 성공하신 분들이 갈고 닦은 모든 길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교육해주고 사업을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는 계속된 여러분들의 잦은 실패들이 금전적 손실과 전혀 이어지지 않습니다. 밖에서 다른 사업은 한번 무너지면 회복 불가능할 정도의 손실을 볼 수도 있는 게 비즈니스 영역 아닌가요? 근데 우리 사업은요, 시작이 제로이기 때문에 계속 못해도 그냥 계속 제로인 거예요. 마이너스로 갈 일이 없습니다. 그만큼 리스크가 적은 비즈니스고 여러분들이 사업을 배울 수 있는 가치가 있고요. 또 이 안에서 사업가의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제가 뉴스킨을 너무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3년 동안 뉴스킨으로 100만 원의 수입을 넘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이 사업을 너무나 지지부진하게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냥 부족한 게 너무 많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업을 통해서 바뀌는 저의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과거에 저는 맨날 술 먹고 수업 빠지고 진짜 망나니였거든요. 제 대학교 1학년 1학기 성적이 몇이었는지 아세요? 0.79였습니다. 공부를 안 했어요. 그만큼 노는 거 좋아하고 아무튼 저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는데 뉴스에서 보여주는 저의 모습은 이미지 메이킹이 아주 잘 된 모습이시죠. 네. 근데요, 뉴스킨 사업을 하면서 제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생각이 많이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많은 좋은 습관들을 갖게 됐고, 또 안 좋은 습관들을 버리게 됐고, 또 사람을 대하는 방법들, 그 다음에 이런 커뮤니케이션 능력, 이런 게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었거든요. 다혈질에 이런 모습이 많았었는데 뉴스킨 하면서 점점 제가 이런 CEO의 모습, 오너의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고, 그것은 단순 저 혼자만의 노력이 아니라 이 뉴스킨의 시스템이 저렇게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런 가치를 제가 봤던 것 같아요. 자, 또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열심히 해서 월급 받는 게 아니라 나의 유통망을 구축하고 나의 자산을 통해서 시스템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그걸 통해서 시간적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을 스스로 선택해서 살 수 있는, 자기 통제권이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뉴스킨 사업이라는 걸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제 회사 다니시는 분들 많잖아요. 저는 회사를 안 들어가봤지만 저는 직장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리 수입, 그러니까 즉 권리 수입은 시스템 수입을 의미하거든요. 시스템 수입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도구. 지금 당장은 내가 생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고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직장이 날 책임져준다고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내가 몇 시까지 일을 해야 되는지, 언제 출근하고 언제 퇴근해야 되는지, 언제 잘릴지, 내 페이는 얼마인지 다 누가 정해요. 다 거기서 정하는 거잖아요. 내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남에게 끌려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 하지만 당신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월급을 회사에서 줄 때 뭘 준비해라, 뒤에서? 결국은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회사에서 받는 그런 월급 이상의 수입을 계속 들어오게끔 만들 수 있는 무언가를 따로 준비하고 있는 사람과 그냥 직장 들어갔으니까 계속 그걸 다니는 사람의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는 너무나 다를 겁니다. 뉴스킨이 아니더라도 그거는 우리가 반드시 이걸 인지한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준비해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걸 인지했을 때부터 공부하고 시작해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안정된 직장에 다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언제든 그곳을 떠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 이게 진짜 안정을 추구하는 삶이다. 나는 사업 그런 거 안 해. 왜? 난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거든. 그래서 안정적인 회사를 다니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떻게 회사가 안정적인가요? 거기서 나를 오늘 그만두게 하면은 내일부터 돈을 못 벌고 잘리는 그런 수동적인 이 위치가 어떻게 안정적일 수가 있나요? 그렇지 않나요? 준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워렌 버핏이 이야기합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돈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될 것이다. 반대로 얘기하면요, 죽을 때까지 일하기 싫으면 잠자는 동안에도 돈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이 얘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 만족스럽고 보람되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죽을 때까지 하고 싶냐라고 물어보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그건 아닐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저 잠자는 동안 돈이 들어오는, 즉 내가 일하는 거와 상관없이 들어오는 소득 구조를 만들어내셔야 하고, 그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고, 그 대안으로서 뉴스킨 사업이 가장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하기에 리스크 적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빠른, 성공하기에 가장 빠른 그런 비즈니스가 이 뉴스킨 사업입니다. 자,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오늘 제 강의 하나를 듣고 판단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보다 더 사업을 잘하시고 저보다 더 강의를 잘 하시는 그런 많은 분들의 강의를 들어보시고 또 책을 통해 검토해 보시고 또 실제로 이 사업을 하셔서 성공하신 분들과 또 대화를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들 다 물어보시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확신을 키워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내려갈게요. 오늘 초대해 주신 분께 이렇게 말씀드려보세요. 내가 뉴스킨 사업을 오늘 들어봤는데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 혹은 이 사업을 내가 한번 배워보고 싶다. 차근차근히 한번 배워보고 싶은데 현재 나의 상황에서 뭐부터 어떻게 하면 되는지 가이드를 좀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들 초대해 주신 분께서 여러분들의 현재 상황에 맞게끔 플랜을 제시해 주실 겁니다. 그런 용기를 내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